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50대를 앞둔 가장의 목돈 마련을 위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매번 방송에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고요. 그 상품이 우리 집 가정에 장점으로 작용을 할지 단점으로 작용을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과 자산 상황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때 재무제표를 확인하듯이 우리 가정 경제의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가정 경제 자가 진단 및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라입니다. 자, 두 가지 뭔가 중요한 단어가 저한테는 들렸어요.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라. 현금 흐름, 시간. 그런데 사실 이제 현금 흐름 파악은 가정이든 개인적으로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가 진단을 하기도 어렵고 저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 말씀을 해주니까 저도 돈키호테 시작한 이후에 나의 고정 지출은 무엇이고 또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확인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물론 네. 이제 고정 지출은 나 그거 줄일 수 없어. 굉장히 당당한 부분이죠. 근데 또 전문가들이 지금 저 째려보는 거 아니시죠? 막 그럼요. 지금 줄일 수 있어라고 지금 눈빛으로 주셨는데 특히 또 지출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네. 소비와 관련된 건. 근데 참 이걸 따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동키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따져보고 싶은데 나는 잘 못하겠다. 하는 방법 모른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하기가 조금 두렵다.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을 건데 이걸 이제 내가 파악하는 게 조금 두렵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샵 0999로 그런 점검 부분에 있어서 상담 원한다라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로 저희가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곧 50을 앞두고 있어서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합니다. 평상시에 거래처 이동하면서 돈키호테를 청취하고 있는데 전문가님들이 꼼꼼하고 야무지게 플랜을 세워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을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곧 50을 앞둔 한 가정의 가장께서 주신 상담 사연이었는데 은퇴 준비도 앞두고 계시고 또 자녀들도 또 앞으로 그래도 교육도 많이 시킬 시기가 남아 있어서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신 것 같았어요. 일단 구체적인 상황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연자분은 현재 48세로 배우자분과 함께 청소업체를 3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10년 이상 양육자금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과 자산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동키 여러분도 작성 방법을 참고하셨다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방법이 따로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과 자산 상황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작성 방법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순수입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거니까 부부의 총 그렇죠. 수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수입은 1년치의 수입을 받아보고 작성된 평균 수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 사항은 향후 몇 년 더 수입 활동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가정은 아내분이 60세가 되실 때까지 수입 활동을 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18년 정도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지출을 작성을 할 텐데 그 지출은 크게
고정 지출과 유동적 지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동적 지출은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부모님 생신 명절 비용 그리고 각종 세금 등 매월 발생하지는 않지만 1년 동안의 비용을 예상해 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 가정의 유동적 지출은 연 180만 원으로 월 평균 15만 원이 되고요. 고정적 지출은 관리비 30만 원, 집 담보대출 상환금 190만 원, 그리고 차 할부금 30만 원, 보험료 72만 원, 생활비 250만 원, 그리고 교육자금 70만 원으로 지출 합계는 657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43만 원은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지금 1년치를 살펴보고 평균 수입을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신 거고, 또 언제까지 수입 활동이 가능한지까지도 예측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입도 살펴주셨고, 또 지출 부분은 확실하게 고정 지출과 유동적 지출로 나눠서 파악을 해 주셨네요.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현금 흐름을 작성하게 되면 현재 상태와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자산 상황은 현재 부동산 시세 7억 원 중에서 이 중에 3억 원이 대출이 있는 상태고요. 20년 상환 중에서 5년이 상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은 4천만 원을 보유 중이세요. 현금 흐름과 자산 상황을 토대로 재무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뒤 대출 상환을 모두 다 끝내는 것이고요. 10년 안에 자녀 교육자금을 모두 다 모으는 거고, 세 번째는 10년 안에 노후 준비 마치기입니다. 이렇게 10년 안에 재무 목표를 모두 해결을 하려고 한 이유는 10년 뒤면 사연자분이 58세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수입을 유지하기가 버거울 거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60대 중반까지 수입 활동을 하시되 수입이 가장 높은 시기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로 하셨거든요.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10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내로 큰 틀의 3가지 목표 달성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모두 다 실현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 수입, 지출 구조를 다 따진 다음에 지금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대충 이거 하셔야 되니까 이거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동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참 그런데 지금 잡아주신 게 그냥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60대 들어서기 전 완료해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저희는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은 돼요. 근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지만, 혹시라도 1부만 듣고도 나도 지금 조금 50대다. 나도 급하게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1부에서 40대 후반 사연자분 가정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또 재무 목표까지 세워봤습니다. 이 목표들을 10년 안에 이뤄야만 하는 거죠. 이루겠다라는 또 사연자분의 의지와 바람도 담겨 있을 텐데, 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솔루션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뭐 10년 내로 나 이거 다 하겠어. 이 계획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겠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솔루션은 지금 우리 박태훈 전문가만이 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현금 흐름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4인 가족의 보험료가 72만 원이어서 다소 높았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점검 역시 노후 준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보장은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사연자분의 종합보험은 20년 납입 중에서 15년 납입이 이미 납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년 정도만 더 납입하면 납입이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요. 비교적 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보장만 삭제를 하고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만기가 80세라는 점과 과거에 가입해서 뇌나 심장 쪽의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기 때문에 암,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보강을 해드렸어요. 일단 기존 보험들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치아보험, 그리고 지나치게 비싸게 가입된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과감히 좀 정리를 했고요. 운전자 보험도 3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5천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배우자분 역시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사연자분과 차이가 있다면 간병인 보험을 4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좀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배우자분이 6살이 좀 어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6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이제 사연자분이 만약에 평균 수명대로 살아간다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년의 기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돌봄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배우자에게 더 있어서 이렇게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자녀들은 5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지만 30세 만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3만 원씩 추가를 해서 변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72만 원이던 4인 가족의 보험료는 52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20만 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보장은 더 당연히 늘려주셨고 튼튼하게 만들면서 보험료를 줄여주셨습니다. 그럼 좀 전에 사연자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실 때 243만 원 정도를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험료에서 줄인 여유 자금이 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저축으로 추가가 되는 건가요? 혹시 네, 더 추가로 맞습니다. 조정될 부분이 있었나요?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현금 흐름에서 개선을 할 부분은 자동차 할부금이 3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10개월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네. 현금 자산이 4천만 원이 있었잖아요. 네. 비상자금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저축이 가능한 금액은 243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네. 이 비용들은 10년간 모을 건데 각각의 용도로 나눠서 모을 거예요. 100만 원은 7년만 모아서 10년 뒤 대출 상환을 목표로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3년은 비상자금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150만 원은 노후자금으로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네 가지로 구분을 해주신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인데 아. 한 가지 더 목돈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용도에 맞게 저축도 구분을 해서 저축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특별한 것 같고 대부분 여유 자금을 한 통장에 일단 모으고 한 가지 상품에 네.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어떤 용도에 또 어떻게 맞게 어떻게 나눠서 저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우선 100만 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10년 이후 해지환급금으로 대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가입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는 시기인 10년 동안 사망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7년간 납입되는 보험료는 8,400만 원이지만 10년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1억 원이 됩니다. 보통 해지하면은 원금 손실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자가 꽤 많이 붙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빚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동안 보장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겠죠. 네. 대출 잔액이 10년 뒤면 8,200만 원이 되는데 상환을 하고 나면 1,800만 원이 남겠죠. 네. 그리고 7년을 납입했으니까 3년 동안은 100만 원씩 목돈 만들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그쵸. 이 목돈은 연금액 외에 노후가 되었을 때 비상시 대출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씩 7년 동안 저축을 한 후에 10년 후에 찾으면 1억이다. 네. 그 1억 중에서 이제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1,800만 원 내는 거고 네. 100만 원씩 7년만 저축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또 새롭게 다른 상품을 저축을 하면 100만 원 곱하기 3년은 한 3,600만 원 되는 거죠. 네. 이 1,800만 원과 3,600을 합하면
5천 400만 원. 4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네, 아우 산수를 엄청 잘하시네요. 네네네. 네. 산수. 게다가 수학이라고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수학이에요. 이 정도면. 아까 현금 자산 4천만 원 정도가 더해지게 되면은 최소 1억 원은 될 거예요. 다음은 연금을 준비해 볼 건데요. 네, 목돈은 이렇게 마련이 됐고 이제 네. 연금으로 갑니다.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은 준비된 국민연금이 직장인들에 비해서 매우 낮았습니다. 사연자분은 70만 원 그리고 배우자분은 40만 원인데 두 분이 합쳐도 110이네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분이 65세부터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사연자분이 71세가 될 때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주택연금은 배우자분이 60세가 되는 때부터 개시를 한다고 하면 매월 14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분이 6살 차이가 나서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나이 차이가 지금 6살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뭔가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6년이 더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두 분의 나이 차이가 6년이니까 배우자분이 12년 정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즉 아내분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50만 원을 배우자분 앞으로 10년간 준비해서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은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 최저 연금 기준 금액은 3억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매월 받게 될 연금액은 124만 원이 되는데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 연금 기준의 금액은 말 그대로 최저로 받아야 3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월 124만 원씩 받게 되면 25년이 걸리거든요. 3억 7천까지 받는데 그럼 배우자분이 85세가 되는데 만약에 90세까지 사시게 된다면 7,50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80세까지 사시게 되면 7,500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에게 7,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일단 이 최저연금 기준 금액 때문에 개인 연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최소 3억 7천만 원을 받으신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오래 살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심이 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연금 종류,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분의 나이 차가 지금 6살 정도 있으시니까 언제부터 좀 합계가 가능한지 최소로 받을 때는 언제고 또 최대로 받을 때 언제인지 차이가 있을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사연자분이 66세 때 배우자분이 60세가 되세요. 네. 그때부터 국민연금은 70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 140만 원, 개인연금 124만 원으로 합계 334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가 되면 배우자분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서 374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배우자분이 홀로 남게 되시게 되면 306만 원이 됩니다. 네. 자, 사연자분 부부 두 분의 나이 차까지 고려를 해서 노후 준비까지 꼼꼼하게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두 분 또 부부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재무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또 자녀들의 교육비겠죠. 네, 맞아요. 대부분의 자녀의 교육자금은 대학교 학자금까지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축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40여만 원이 있잖아요. 이걸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40만 원을 10년간 ETF로 연평균 수익률 4%대로 모아준다면 5,800만 원이 되거든요. 아들 둘의 학자금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연자분은 이 정도면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비상자금이 더 이상 비상자금에서 끌어오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드님들에 대한 또 믿음이 확실하신 분이라서 네.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짜서 그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솔루션까지 세부적으로
박태훈 전문가가 짚어주셨어요. 일단 가정의 현금 흐름과 자산 상태 잘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비현실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 남은 현실적인 소득 활동 가능 기간도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출 규모 또 수입 규모를 한번 알아보고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또 자녀 교육비도 준비가 되고 노후 상황에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또 50대가 가장 중요한 뭐 마지막 기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소득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연자분은 50대를 앞두고 계신 40대 후반에 계셨는데 정말 잘 10년 동안의 철저한 목표와 솔루션이 박태훈 전문가 덕분에 마련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정말 세밀하게 정보 주셨어요. 박태훈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